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선언대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정치평론 마지막 방송이 스트리밍 됐습니다. 통계에 근거한 합리적 분석과 탁월한 통찰의 어용지식인으로 진보의 정치평론가로 맹활약해주신 유시민 이사장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유 이사장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감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그의 촌철살인과 깨알같은 현실 정치 비평을 못 듣게 됐다는 게 대단히 아쉽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던 끝까지 지지하고 성원하겠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면 언젠가 다시 돌아와 주실 거라는 기대 정도를 조금 남겨주셨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때가 되면 갈등이 심화돼요. 항상. 네. 정치인들의 야심과 지지자들의 열정이 표출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마찰음이 생기고 네. 때로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이 내부에서 붕괴하거나 파열을 되거나 이런 위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을 앞둔 대선을 관리할 당 지도부를 만들 때는 그 당대표가 제일 중요한 게 퍼블릭 마인드예요. 당내에서. 사심이 없는 거예요. 대선 경선을 관리하고 대선 본선을 지휘할 당대표는 누가 볼 때에도 이 사람이 불편부당하게 당을 운영하고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당헌 당규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당원들의 의사, 시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존중하는 민주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 다음 대선은 우리가 괜찮을 거다. 마지막 방송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남긴 마지막 예언 아닌 예언들. 민주당 당대표는 이인영이다. 곳곳에 숨겨놓은 메타포를 통해 유추해낸 그의 마지막 예언이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차기 당대표 이인영,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간의 원내대표들과 다른 사심없는 마음과 냉정한 카리스마로 21대 총선 압승을 만들어낸 숨은 공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가 당대표를 맡는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노선의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데요. 과연 유시민 이사장의 마지막 예언은 적중할까요? 제가 이인영 원내대표를 모시려고 한 거는 뭐 선거 결과야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또 여러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원구성까지는 한 달 반이 남았고 20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반 남긴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코로나19 대책 예산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당장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같이 국회에서 한 5년간 같이 활동할 때도 그런 말을 못했고 그 뒤로도 이리저리 만날 기회는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아주 존경한다고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라고요. 이제 저보다는 좀 젊긴 해도 참 돌이켜보면 표현은 못했지만 배울 게 많은 그런 분이었고 매사에 진지하고 사심이 없고 우직하게 용기 있게 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5월 30일 첫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기다려집니다. 총선 다음 날도 아니고 총선 다음 달도 아니고 왜 하필 5월 30일일까요?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에 시작된 건 지난 1988년 13대 국회가 처음이었는데요. 당시는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됐고 새 헌법의 부칙에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공표일로부터 6월 이내 실시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헌법 공표일이 그해 10월 29일이었기 때문에 이듬해 4월 29일이 기한이었던 셈인데요. 여야 협상 끝에 총선은 4월 26일에 실시됐고 이후 여야 원내 총무들이 모여 5월 30일에 개원하는 제13대 국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인 건데요. 알고 보니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번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180석 슈퍼 여당의 탄생도 그러하거니와 범진보 세력에 걸출한 스타급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한 탓이기도 한데요. 그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분, 4.15 총선에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17일 검찰과 언론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갚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며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는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것들을 두려워했으면 나서지도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켜보고 함께해 주십시오.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선전포고는 이번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의 총합이 180석에 달하는 슈퍼 여당이 국회에 꾸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권은 친문인사들이 설립한 열린당을 범민주당계로 보고 있으며 총선에서 3석을 얻은 이들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더시민과 손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 전 비서관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3월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그는 당시 이제는 더 이상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께 부담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 전 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증명서를 허위 발급하고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의혹이 있다며 최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고발했는데요. 검찰과 보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쉬지 않고 뻘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들이 생각했던 끔찍한 상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최강욱이 최강 국회의원이 된 건데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험한 꼴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금 검찰 정치의 폐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이 느끼시기에 이 정도가까지였나 싶을 만큼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항상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고 있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일종의 공정성의 프레임, 이것들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신 의석은 그간에 보여줬던 그 미적거리는 모습, 촛불 시민이 명령한 개혁 과제를 빨리 완성해내라,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거를 의식해서 민주당이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거든요.